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는 적절한 대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저희가 자살 행동이라고 하면 자살 사고, 자살 의도 또는 자살 시도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어떤 그런 행동학적인 모습들을 모두 자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자살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단순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다 같이 어떤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되게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오해들을 좀 정확히, 명확히 설명드리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평가 또는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정말 자살을 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참일까 거짓일까요? 네, 답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자살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살 의도를 대부분 타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사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 또는 자살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 스스로의 마음을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 그로 인한 자살하고 싶은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쨌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알림하고 그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 참일까 거짓일까요? 네, 이건 참입니다. 이전의 자살 시도력은 다음번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으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가족 중에 자살한 가족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 이 부분 참입니다.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 위험도가 함께 높아집니다. 근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또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집안에 자살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가족 중에 자살자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일 뿐이긴 하고요. 자살 자체는 어떤 유전질환이나 정신질환도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꼭 죽어야 죽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심이 다 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스스로 죽을까 말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실제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고 말겠다는 어떤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를 도와주려는 노력해주고 그런 위로 격려를 보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관심이나 또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그 자살 예방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말 것이다. 거짓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사실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자살 충동은 마치 어떤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너무 강한 그런 충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그 순간을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 순간만 넘기고 나면 사실 그러한 충동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다시는 그런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잘 사는 경우들도 실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하게 말 거다라는 어떤 주변의 어떤 선입견이나 시선들이 그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을 하여튼 잘 넘길 수 있도록 옆에서는 끊임없이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자살이 성공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은 참입니다. 실제 자살 시도를 하는 부분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만요. 자살이 성공할 위험성은 남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 의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살 위험성을 보다 높이는 일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거짓입니다. 이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살 의도 또는 자살 생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생각, 마음 상태를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또 드러내서 도움을 구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충동을 줄이는 보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분에게는 그런 실제 자살 사고 또 자살 의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꼭 물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다 없어진다. 근데 이 부분은 거짓입니다. 한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자살 충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을 내원했을 때 다시는 뭐 죽지 않겠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자살 시도를 한번 했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고요. 오히려는 한 번의 자살 시도는 다음번 재시도의 가능성을 높이니까 오히려는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궁리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이후에는 24시간 옆에서 주변에 누군가가 같이 이제 있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잘 지켜볼 것을 권고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듯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에 여러 가지 선입견으로 그런 구체적인 어떤 평가나 적극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잘 아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살의 위험 징후나 경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경력은 굉장히 중요한 자살의 예측인자 또는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이후의 어떤 삶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는 정서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면밀히 관찰하고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어떤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극도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증상을 동시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울한 정도가 심하고 또는 심하게 불안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안절부절하고 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절망감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 자살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실제 주요 우울증, 그러니까 심각한 형태의 우울장애이거나 또는 잘 조절되지 않는 불안 증상이
자살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을 보일 때는 적극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사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자주 말하거나 이게 매우 듣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이런 말을 자주 할 때는 그런 자살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사실 증거나 모습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초조해 하다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좀 뭔가 편안해지는, 평온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또 최근에 많이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던 사람이 갑자기 좀 편안해 보일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자살 시도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모두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경우 해결책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또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좀 실망할 텐데 하는 등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사실 주의를 또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죄책감이나 그런 어떤 죽은 사람과의 재결합에 대한 소망은 일반적으로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은 어떤 공허감이나 단절된 느낌 또는 스스로가 뭔가 부적격하고 부적절하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무가치함이나 절망감을 자주 호소할 때 자살과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실제 아무리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스스로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살의 위험이 낮은 반면에 실제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강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행동들이 다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처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살의 위험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경향들이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사고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떤 적극적인 도움이나 어떤 지지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된 위험성이 높거나 또는 미혼, 독신 또는 별거나 사별 등을 통해서 혼자 살고 계실 때, 그런 경우에 실제 자살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데요. 가족은 아주 중요한 어떤 보호 요인이고 지지체계가 되는데, 그런 어떤 지지체계 없는 경우에는 사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살 위험성이 좀 높거나 자살의 어떤 경고 신호 등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 이제 도와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실제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괜히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데 대해 뭔가 자극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불안해서 자살에 대한 화제를 일부러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실제 자살에 대해서, 자살이 임박한 사람과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자살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데 주의를 조금 해야 할 점은 포괄적으로 이런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해서 좀 더 따뜻한 태도와 공감하는 태도로 구체적인 질문으로 좁혀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불안과 초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자살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뜬금없이 자살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황하고 뭔가 또 그에 따른 불안과 초조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살하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자살 의도에 대해 물을 때는 당신 이야기를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 것 같다. 실제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또는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조금은 적절한 어떤 질문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자살이란 나쁜 거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권면하는 게 아니고 힘든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자살이라는 선택은 이제 안 된다는,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내 마음에 내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의도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럼 만약 죽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죽겠다고 또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게 있나요? 라고 이제 같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럴 때 그 얘기해주는 방법이 매우 위험한 방법일수록 또는 그 계획이 보다 구체적일수록 사실 자살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칼로 손목을 긋겠다 또는 수면제를 많이 과량 먹겠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낮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목을 맨다든지 또는 높은 데서 추락을 한다든지 흉기를 사용한다는 식의 얘기를 전해온다면 그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아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법 자체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보다 좀 더 위험한데요. 예를 들면 자신이 노끈을 구하고 또 매듭을 어찌어찌 해서 목을 매겠다 라고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수록 사실 자살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살 어떤 의도 또는 자살 방법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는 준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살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사서 모으고 있다거나 노끈을 준비해서 숨겨놓았다거나 또는 추락해서 자살 시도를 할 만한 그런 옥상에 실제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았다거나 하는 등등으로 이런 실제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하고요. 만일 자살 의도도 있고 방법도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명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자살 위험성은 아직은 낮은 것인데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면 매우 높은 그리고 자살 시도가 사실 임박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실제 정말 자살 시도를 남모르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몰래 약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거나 목을 메어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해서 목을 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주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는 정신과 의사 또는 자살에 대한 전문가에게 이제 보내서 응급조치를 받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살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분이 혼자 있지 못하도록 또는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서 그분이 혼자 있지 못하고 또는 주변에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물리적인 제어, 그분이 혼자서 남이 이제 옆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자살 충동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고요. 물리적인 제어가 되더라도 혼자 두지 않고 주변의 그런 자살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어쨌든 처치를 매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변에 자살을 시도할 만한 그런 위험한 물건이나 또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나 또는 그런 상황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잘 그에 대해 대비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 고위험자 또는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분의 자살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은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사실 자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또 유능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런 분에 대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리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의 대처 방법은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자살 시도나 자살 행동을 보일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심 어린 공감 또는 위로와 격려를 하려는 그런 사실 도움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살 의도나 자살 생각 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질문과 평가를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평가나 질문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이분의 자살 위험성이 높다면 반드시 혼자 있지 못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주변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나 또는 그 관련 상황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 술이 사실 충독성을 높이고 또는 자살 행동에 이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 또는 주변의 관련 전문기관의 어떤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와 같은 이런 번호를 기억하시고요. 24시간 사실 365일 이분들의 어떤 응급 상황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문제는 그 개인의 어떤 어려움의 하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는 그런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요, 분명히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살 예방에 또는 자살의 어떤 위험성이 낮아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